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할 때. 선생님, 이제는 좀 쉬셔야죠. 학교를 떠나는 마지막 날, 동료 교사들이 내게 건넨 인사였다. 30년 동안 교단에 서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수없이 많은 시험지를 채점했다. 출근과 퇴근의 경계가 희미한 나날 속에서 나는 은퇴 후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거울 속 내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 이제는 정말 내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퇴직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막연히 연금과 함께 노후를 보내겠거니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에서만 살기엔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고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라오스 한 달 살기에 대한 글을 접했다. 조용한 자연, 저렴한 생활비, 그리고 여유로운 삶. 그래,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라오스로 떠났다. 나는 한 달 동안 라오스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고 무엇보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나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라오스에서의 한 달 생활비와 현실적인 경험담을 공유하고자 한다. 라오스 한 달 생활비 정말 얼마면 가능할까?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서도 물가가 저렴한 나라로 꼽힌다. 한국에서 한 달 생활비로 300만 원을 써도 빠듯하지만 라오스에서는 훨씬 적은 돈으로도 풍족하게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들었을까? 1. 주거비 한 달 3,070만 원. 라오스에서는 숙소 선택에 따라 생활비가 크게 차이난다. 나는 호텔보다는 장기 임대가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했다. 수도 비엔티안에서는 월 50만 원 정도면 에어컨이 나오는 깔끔한 방을 구할 수 있었고 루앙프라방 같은 관광지에서는 30만 원 정도면 가능했다. 사례 1 52세 퇴직한 공무원, 강남 아파트 전세금으로 10년 살기 가능. 서울 강남에서만 살아온 김씨 52는 퇴직 후 강남 아파트를 전세 놓고 라오스로 왔다. 그는 서울에서 전세금으로 이자 생활을 하면서도 라오스에서 10년은 살 수 있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달 5,070만 원 수준의 주거비를 고려하면 서울에서의 월세 부담과 비교해 엄청난 차이가 있다. 2. 식비 한 달 2,040만 원. 라오스 음식은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다. 쌀국수퍼는 한 그릇에 2-5영원 정도이고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식당에서 매일 외식을 해도 30만 원 이내로 생활이 가능했다. 하지만 한식을 고집하면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간다. 사례 2 58세 퇴직한 자영업자, 한식 중독자의 현실. 김 사장 58은 한국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다가 은퇴 후 라오스에서 한 달 살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매일 한식당을 찾다 보니 식비가 예상보다 2배 이상 나왔다. 그는 라오스 음식이 입에 맞긴 하지만 가끔은 된장찌개가 너무 그립다며 직접 해먹는 게 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식 재료는 수입품이라 비싸다. 3. 교통비 한 달 510만 원. 라오스에서는 대중교통이 거의 없고 대부분 툭툭 오토바이 택시나 자전거, 스쿠터를 이용한다. 나는 한 달 동안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다녔고 비용은 7만 원 정도 들었다. 툭툭을 타면 요금 흥정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교통비보다는 훨씬 저렴했다. 사례 3 60세 은퇴한 교사, 한국보다 자유로운 교통비. 정 선생 60은 한국에서는 차 없이 살기 힘들었지만 라오스에서는 오토바이를 빌려 타며 자유를 느꼈다. 서울에서는 차 유지비만 해도 월 30만 원이 넘었는데 여기선 10만 원도 안 들어요. 덕분에 더 가볍게 살아가는 기분입니다. 4. 기타 비용 한 달 2,050만 원. 인터넷, 유심, 카페 비용, 취미생활까지 합하면 월 20에서 50만 원이 추가된다. 나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서 월 10만 원 정도를 썼고 마사지나 여행을 다니는 비용까지 합쳐도 한 달 총 10만 120만 원 정도면 충분했다. 라오스에서의 삶 정말 행복할까? 심리학과 뇌과학으로 바라본 은퇴 후 행복. 한 달 동안 라오스에서 살아보니 물가가 저렴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건 확실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연 나는 여기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은퇴 후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들을 살펴보자. 1. 돈보다 중요한 심리적 안정감, 자율성, 관계, 목적의식. 미국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마턴 셀리그먼은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로 PERMA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이 단순히 경제적 안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 감정 파저티브 이모션, 몰입 엔게이지먼트, 관계 릴레이션십스, 의미 미닝, 성취 어캄플리슈먼트라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라오스에서 PERMA 모델을 적용해보면 긍정 감정 천천히 흘러가는 라오스의 시간 속에서 여유와 자연을 즐기는 것은 행복감을 높여준다. 몰입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며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관계 그러나 한국에 있는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질 경우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 의미 단순히 돈을 아끼는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성취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지역 사회와 교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 라오스에서의 삶이 행복하려면 단순히 생활비가 적게 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미 있는 활동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2. 뇌과학적으로 바라본 행복의 조건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균형. 뇌과학에서는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도파민 다퍼마인과 세로토닌 서로토닌을 강조한다. 도파민 새로운 경험에서 오는 즐거움. 라오스에서의 새로운 음식, 문화 환경은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한다. 하지만 인간은 도파민 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다. 처음에는 신나는 경험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된다. 세로토닌 안정감과 만족을 주는 호르몬. 세로토닌은 규칙적인 생활, 햇빛, 사회적 유대에서 나온다. 라오스는 따뜻한 기후 덕분에 세로토닌 분비에 유리하지만 인간관계가 부족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져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다. 결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 도파민과 안정감 세로토닌의 균형이 필요하다. 라오스에서 장기적으로 살 계획이라면 스스로 의미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3. 장기적으로 건강할까? 의료 시스템과 생활 습관의 차이. 은퇴 후 건강은 돈보다 더 중요한 요소다. 라오스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 덕분에 건강하게 생활하기 쉬운 면이 있지만 의료 시스템이 한국만큼 발달하지 않아 장기 거주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장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풍부해 건강한 식습관 유지 가능. 햇볕이 많아 비타민 D 합성이 원활 면역력 향상.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 만성 질환 위험 감소. 단점. 대형 병원이 많지 않으며 응급 의료 서비스가 부족함. 한국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움. 특정 질환 고혈압, 당뇨 등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해결책 건강보험이나 국제의료 네트워크를 미리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4.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라고 한다. 라오스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 기회가 있지만 언어 장벽이 존재해. 한국 교민 사회가 있지만 규모가 작고 한정적.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이 필요, 해외 은퇴자 커뮤니티 등. 결론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현지인과 교류하거나 온라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로움이 커질 수 있다. 결론 라오스에서의 은퇴 생활 성공하려면 단순히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유로 떠나는 것은 위험하다.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새로운 경험과 안정적인 루틴을 조화롭게 유지해야 한다. 건강과 의료 시스템을 고려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라오스 한 달 살기는 좋은 테스트다. 한번 살아보면서 자신이 이곳에서 장기적으로 행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은퇴 후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라오스든 한국이든 중요한 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을 찾는 것이다.